자, 선거 유세전 시작과 동시에 여야 공방 생각보다 날이 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21일, 그러니까 딱 정확히 3주 남았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현장의 불꽃 경쟁을 스튜디오로 좀 옮겨봤습니다. 여야 대변인의 불꽃 설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의 박선규 대변인, 그리고 민주통합당 중앙선대위의 박용진 대변인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유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상대방 후보 유세전, 그리고 뭐 TV 광고까지 나왔는데 같이 합쳐서 상대방 후보의 첫날 선거 유세와 TV 광고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선규 대변인께 좀 여쭤볼까요? 죄송한데요. 문재인 후보 첫날 유세하는 거 못 봤어요. 예. 못 봤고 기사로만 좀 봤고요. 예. 기사에서 또 하나 얘기를 하셨더군요. 그 네. 결선 투표제라고 하는 거. 좀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네. 이렇게 안 드리고. 광고 봤더니 광고 참 잘 만드셨더라고요. 네. 다정하게 문재인 후보의 장점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보시고 참 문재인 후보 이런 분이구나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또 그 얘기도 제가 조금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좀 더 드리고요. 예. 일단은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척한 건가요? 아니면 보여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뒤에 날선 공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박근혜 후보 쪽 유세라든가 TV 광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선규 대변인께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 저 둘 다 못 봤어요. 광고도 못 보셨어요? 네, 광고도요. 저희 후보 예. 광고도 못 봤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순자병법의 지피지기라고 하는데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그쵸. 하는데 두 분 다 일단 나를 아는데 좀 집중을 하신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희들 보기에 일단 그 참 짜임새가 있는 유세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공통의 평가입니다. 각 예. 지역에서 지역 유세에 대한 평가들을 올리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 약간 아직 좀 덜 정비된 예. 네. 뭐 뛰면서 생각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네. 후다다닥 뛰어나가고 있는 중인데 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진영은 준비가 상당히 이런 잘 돼 있다 이런 평가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어제 첫 번째 선거 유세전이 끝나고 정치평론가라든가 아니면 언론계 쪽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기 시작하면 이거 끝날 때쯤에 되면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하고 있는데 박선규 대변인 이런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거티브 공방으로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예. 제가 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선거는 인물 대결이 우선 중심이 돼야 합니다. 예. 그리고 정책 대결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네. 인물이 아니라 과거의 인물, 지금 우리 박근혜 후보 얘기를 드리면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몇십 년 지났어요. 예. 이미 예. 박제화된 인물이에요. 왜 그 박제화된 인물이 이 시기에 그 중요한 선거에 중요한 첫 단계부터 나와야 되는지 네. 안타깝고요. 예. 저는 앞으로 인물에 대한 경쟁으로 하고 어쩔 수 없이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 그 불가피할 겁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근거해서 예. 감정이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사건과 사안에 관련돼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네. 인물끼리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더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게 저는 언론에서 조금은 이렇게 보기 좋게 네. 뽑아낸 것이 네거티브적인 이런 공방으로 것도 보인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아주 딱 날선 첫 스타트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좋으니까. 네. 근데 예. 저는 박근혜 후보도 지역에서 유세를 하시면서 네. 온통 네거티브 얘기만 하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 당연히 우리 문재인 후보도 네. 각 지역마다 지역개발 공약부터 또 대선을 임하면서 가지고 있는 정책 내용 네. 충분히 다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뽑힌 건 네. 이제 네거티브 내용이 뽑혀서 좀 아쉽긴 하고요. 네네. 저희로서야 당연히 네. 현 집권 여당 그리고 국정의 이제 동반자 관계로 네. 여당의 대표까지 하셨던 네. 박근혜 후보에게 현 정권의 이제 책임을 묻는 네. 이것이 훨씬 저희에게 유리한 거라서요. 저희는 일단 현 정권 이명박 정권의 5대 국정 파탄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국민 여러분들 같이 얘기하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의 대안을 중심으로 얘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잠시만요. 지금 지금 저희- TV 화면 네.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문자 의견을, 시청자 문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양측 대변인 나와 계시는데 대변인께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 문자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예. 대신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테니까요. 예. 샵에 1999 누르시고 문자로 의견이나 질문 보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부과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일단은 뭐 언론 쪽에서 봤었을 때 날선 공방을 세우기 위해서 다소 프레임을 언론 쪽에서 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언론 쪽에서 지금 짠 프레임이 대선 프레임으로서 지금 작용은 안 할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렇지는 않겠고 뭐 언론의 속성 지금 박용진 대변인 잘 얘기하셨습니다. 수많은 얘기들 가운데 네. 양측을 좀 이렇게 경쟁시킬 수 있는 그 제목들 뽑아냈어요. 박용진 네. 의원 지금 얘기 잘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어찌 부정하겠어요. 박근혜 후보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속해 있는 새누리당에 네. 속해 있는 그 대선 후보인데요. 제가 기록을 가지고 말씀하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가지고 하신 거 뭐 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네. 5년 전에 있었던 참여정부의 문재인 실장은 비서실장으로 2인자였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참여정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기록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고 네. 다만 얘기가 되는데 수십 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심한 것 아니냐. 네.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미래선거 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미래선거라면은 적어도 최근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좀 토론해 나가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참여정부 2인자로서 참여정부에서 맡았던 역할에 대한 예. 그분에 대한 문제제기, 참여정부가 국민 앞에 보였던 성적에 대한 얘기. 네네. 마찬가지로 지금 MZ정부가 가져가는 이 부분 얘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네. 국민이 하지 않겠어요, 그요? 예. 알겠습니다. 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정권을 주고받아 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민주화가 됐고 그래서 각각의 국정 운영 능력, 국정 경험 그리고 그 시기에 있었던 네. 어떤 책임감, 그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이 다음 선거를 이제 겨누는 이런 것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적어도 각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 국정 운영의 비전 이런 것들을 예. 중심으로 얘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래서 박용진 대변을 좋아해요. 정말 끝까지 좋아하실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듯 싶고. 예. 자, 지금 유권자들 대상으로 해서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펼쳐봤더니 네. 경제민주화가 40%를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당장 지금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의견을 많이 배제를 하면서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방송 네. 때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네.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내놓으신 안 중에 대부분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언론에서 네. 우리 경제민주화 얘기 나오면 박근혜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사이의 관계에다 중심을 초점을 예. 맞춰서 기사 쓰더라고요. 예. 세 가지 크게 배제된 거 맞습니다. 대기업 집단법, 기존 순환 출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세 번째 국민 참여 재판의 문제. 세 가지는요. 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장기 과제로 넘겨두고 나머지 재벌의 구조를 개선한다거나 재벌 친인척들의 사익 편취를 금한다거나 네. 예. 아니면은 또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뭐 분명히 들어가 있죠. 예를 든다면 집단 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네. 그리고 경제 총수에 대한 경제인들에 대한 형량을 더 높이는 문제 다 네. 들어가 있어요. 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국경제신문에서 경제신문입니다. 네. 예.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이 네. 검증 시스템을 가동해서 기사를 쓴 게 있어요. 예, 예.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가장 약해 보인다. 아, 그러나 예.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 가장 높다. 그래서 네. 집권 이후에 바로 시행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강해 보인다. 그러나 현실 적용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네. 안철수 후보 공약은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박용진 대변인께서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하필 또 그 네. 헌법 조항이 119조입니다. 119 조네요. 119. 예. 그러니까 정말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뭔가 잘못 굴러가고 있다고 한다면 자유시장 체제지만 자유시장 경제지만 거기에 국가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119조 2항 흔히들 김종인 조항,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김종인 박사는 그래서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렸고요. 네. 김종인 박사를 선대위에 영입하고 김종인 박사를 위기의 한나라당이 비대위원으로 영입해서 새누리당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그분을 중심에 세웠어요. 누가 그러셨냐면 박근혜 후보가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주장을 최근에 와서 느닷없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 1년 내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박근혜 후보가 그걸 못 알아들었거나 예. 아니면 잘 모르셨으면 그때 막았어야죠. 네, 네. 지금까지 계속 이걸 하다가 다 와가지고 이 느닷없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심지어는 그 이한구 원내대표는 다들 아는 이런 뭐 그냥 울트라 슈퍼 예, 예. 시장주의자시거든요. 그 이분이 울트라 슈퍼, 김종인 예.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날선 공방을 벌였단 말입니다. 예. 그 김종인 위원장이 저 뭣도 모르는 사람이 저러고 있다 이러면서 네. 거의 아이들 싸우듯이 이렇게 싸우셨는데 여기에 누구 손을 이제 들었느냐면 박근혜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손을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느닷없이 핵심 조항, 누가 봐도 핵심 조항인 네. 이 세 가지 조항을 이제 누락시키고 나머지를 간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 장기에서 우리 보통 예. 차포 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차도 떼고 포도 떼고 말도 뗀 거예요. 차포 말 다 떼고 졸만 네. 가지고 장기하자고 하는 건 제가 볼 땐 장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 겁니다. 네. 대기업, 재벌,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국가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 재벌 중심으로 확 돌아가고 있고 이 막강한 대기업이 시장의 공정성을 허물고 있다고 하는 게 국민들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네. 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1년 동안 주장해 왔었던 이 중요 3개 조항을 빠뜨린다고 하는 것은 장기하기 싫은 사람, 네. 경제민주를 하기 싫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제가 좀 답을 안 드릴 수 없죠. 예. 그렇죠. 답을 안 드릴 수 없는데 박용진 의원이 드디어 좀 저한테 목소리를 높이시는군요. 참. 김종인 위원장을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모는 건의하는 자리입니다. 참모는 이러저러한 안이 있습니다. 네. 이 안 중에 선택할 거 선택하시고 그리고 버리실 건 버리시고 장기 과제 남겨두실 건 남겨두시고 참모는 건의하는 자리예요. 네. 참모가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참모가 자기 리더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그건 조직 자체가 무너지는 네. 겁니다. 예. 자, 세 가지 차포 떼고 하는 표현을 잘해 주셨는데 차포를 뗀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중요한 상황, 위기 상황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르고 장기 두는데 룰을 지키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가령 차가 앞으로 쭉쭉 직진해야 되는데 대각선으로 가는 장기판은 그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네. 예. 포는 상대를 타고 넘어가야 해요. 예, 예.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지 않고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건 룰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자, 예. 세 가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존 순환 출자 부분이에요. 네. 문재인 후보하고 다른 부분이죠. 하지 말자요. 그런데 예. 기존 순환 출자 부분 그거 당시에 법에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위헌 소송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네네. 지금 경제 어렵다고 다 얘기해. 내년에 네. 더 어렵다 그래요. 거기 들어가는 예. 게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거 하려면은 예. 그러면 그 수조 원을 위헌 소송까지 벌여가면서 지금 막는 것이 능사냐? 그 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이 난 것이냐? 예. 경제 회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거 있죠. 결국 현실성 문제 부분에 있어서 고려할 것을 충분히 고려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짧게 여기는 한마디 더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은 그 박용진 대변인이 얘기하듯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할 텐데 언론 쪽에서는 지금 과거 프레임에 갇혀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거 캠프 내에서 앞으로 대선전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인지 바라보시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박용진 대변인께서는 21일까지 이제 21일 남은 선거전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더 강점을 갖고 있다. 어떻게 어필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시사평론가가 아니니까 제 계획을 얘기해야 되는 거 예, 아닌가요? 그렇죠. 예. 문재인 후보 캠프. 어떻게 보느냐고 그러셔가지고. 네. 일단 저희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너무 경제나 서민들 삶이 어렵습니다. 예. 뭐 대략만 규정을 해봐도 일단 노사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고요. 네. 또 서민경제 파탄, 지역 균형 발전도 파탄, 그리고 남북관계 파탄, 그리고
노크 기준으로 보듯이 예. 그리고 국방 안보까지 파탄이 난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죠. 국민들이 지금 이에 대해서 묻고 계실 거라고 보고 예. 박근혜 후보가 야당이었다. 여권 내에서 야당이었다. 이 역할을 했다. 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사실 뭐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박근혜로의 정권 교체까지 얘기를 하시던데 박근혜 후보가 야당 노릇을 하신 적이 있죠. 저 그거는까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예. 언제까지냐면 2010년 8월 2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월 29일 그 세종시 수정안 표결이 부결되고 네. 나서 예.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모셔서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이날 네. 이제 네. 그 단독회동, 배석자문 단독회동을 하고 나서 국정 동반자 관계를 선언을 해요. 예. 그때부터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공동 대통령 역할을 하신 거죠. 그 뒤로도 그 이후에 4번을 이렇게 그 단독회담을 네.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명박 정권의 집권 하반기를 함께 운영했고 예. 아까 얘기했던 민생 5대 파탄에 네. 대해서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거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문제가 많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그에 대한 공과가가 있고 그에 대한 네. 평가를 2007년에 받은 겁니다. 이번 시간은 네.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공동 대통령이 평가받아야 될 시험 시간입니다. 그 종이 지금 울렸습니다. 지난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있을 것이다. 이 프레임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선거 구도를 보고 있습니까? 저 우리 박용진 대변인의 얘기에 답을 하고 가야 되겠죠. 뭐 지적해 주신 부분들 국민 서민 경제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지금 이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또한 예. 지금 정부에서 일을 좀 하고 있었던 예. 사람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남들 공격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겸허한 마음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얘기해 놨다고 하는 부분. 네. 그렇죠. 부동산 그때 다 올라갔죠. 대학생 등록금 그때 다 올려놓고 지금 반값 하자는 얘기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그때 가격이 하루 다르게 아침 가격, 저녁 다르게 점심 가격이 달라가지고 난리 났던 거 다 기억하잖아요. 네네. 거기다 청년 실업 늘었죠. 비정규직 늘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솔되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 제기한다면 아유 그렇죠. 같이 풀어가야죠. 예. 자, 제가 한 가지 이명박 정부 좀 공격받을 거 많이 있지만 하나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라고 다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그래도 대응을 잘하고 위기 관리를 잘했다 그래서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 3곳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신용평가 등급을 올려줬어요. 네. 예.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일본과 통화 수합 연장하자는 거 이거 별로 자존심 구기지 않고 우리가 딱 거절할 수 있었어요. 네. 독도 얘기할 수 있었어요. 송도에 그렇죠. GCF죠. GCF 죠. 예. 예. 그 녹색 환경 기금 네. 유치할 수 있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할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봐주세요.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서 네. 이명박 대통령 정부와 박근혜 후보가 갈라지겠습니까? 갈라질 수가 없죠. 국민들이 네. 다 보시는 건데 그런데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평가를 해서 더 갈 수 있게 하고 예. 잘못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서 네. 거기 다시 그런 우가 벌어지지 않도록 네, 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한 실력을 더 가지고 가겠느냐는 걸 네.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공감하고 하나만 덧붙이면 예. 그러니까 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틀린 말씀을 서로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수업 시간이 이번 시험 시간은 네. 국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에 네. 대한 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시험지가 제출된 국어 시간인데 자꾸 수학 시간 얘기하시니까 그건 이제 적절치 않다. 지금 수업에 좀 집중하자. 네.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시간이다라고 예. 집중을 하시는 거고 민주통합당 쪽에선 새누리당 쪽에선 무슨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네. 네. 사람이 잠깐 쉬었다고 실력이 그냥 일취월장에서 쫙 늘 수 있어요? 자꾸 자율학습 시간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5년 전에 한 번도 정치를 안 했던 분이에요. 네. 다른 공간에서 이거 훈련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5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실력이 가만히 늘어가지고 이 생활 맡길 수 있다 그러면 어우 좋죠. 예. 그런데 벌써 대통령 선거 입후보해서 출마하셔서 되기까지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와의 새정치를 위한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쉽게 어겼으며 제가 문재인 후보 쪽에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런 거예요. 네. 본인들이 해놓는 약속
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거 지킬 실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킬 네네. 실력도 안 되면서 이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5년 전에 그렇게 국민을 피곤하게 해놓고 도대체 나는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파렴치의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그러니까 5년 동안 놀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5년 동안 충실하게 국정활동을 국회의원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박근혜 후보가 국정활동을 했다는 의정 말씀이죠. 활동에 예. 대한 평가는 왜 예. F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법안에 대해서도요. 그 여성 대통령 얘기하시는데 여성을 위한 저 법안 제출은 뭘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예. 서민 그러니까 보통 여성 대통령 얘기를 하면 여성 정치인은 두 가지거든요. 청렴성 네. 예.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이런 그 따뜻함 이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를 대표할 만한 법안이 뭐가 있었는지 15년 동안 네. 어떤 국회의원은 대표 발의를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건 네. 대한민국 정치,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다. 한 단계 높이는 거다. 근데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심상정 후보지. 네. 그 박근혜 후보는 아니다. 근데 그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전폭 지지하고 사퇴하셨습니다. 사퇴하셨죠. 자, 지금 뭐 네거티브 선거전은 언론이 만든 네. 프레임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각 후보의 장점을 설명하실 때 꼭 곁들이시는 것이 상대방이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계시는데 여성 예. 대통령 얘기는 제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예.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각 진영께서 먼저 잠깐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우선 예.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네. 여성 대통령 뭐 걱정해 주시는데 박근혜 후보가 여성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있느냐? 좀 너무한 평가예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후보가 정치 생활 15년 하는 동안에 뭐 이제 호주제 폐지나 전자발찌법 같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여당, 야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그 당의 정책을 지휘하고 중심적으로 가는 기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박근혜 후보의 지지 속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표로 있는 당을 다수당으로 선택을 해준 겁니다. 마치 예. 박근혜 후보가 여성을 위한 법안 발의를 몇 건 했냐고 묻는 것은 히딩크 감독에게 당신이 축구 경기장 들어가서 골 몇 골 넣었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 히딩크 감독이 축구를 위해서 대한민국 축구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그 누구나 공감하잖아요. 예, 필드에 예. 들어가서 골 넣느냐 안 넣느냐 네. 얼마나 그 유치한 얘기입니까? 네. 그럼 박용진 대변인께 그거에 근거해서 여쭙고 싶은 건 어떤 건가요? 지금 그래요. 문재인 후보가 내놓고 있는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사람이 먼저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어떤 후보도 거역할 수 없는 그 이른바 천부인권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런데 예.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요. 네. 구호만 그런 것 같고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이른바 민주당에서 새정치 백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선 생활 백서. 예. 대선 생활 백서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떠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친구, 연인, 직장 상사를 어떻게 왕따시키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었어요. 어제 그제 화제가 좀 됐던 게 인터넷상에서 이제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됐던 신생아실에 들어가서 신생아를 안고 방긋이 웃는 사진을 찍으셨어요. 예. 신생아는 부모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 네. 저 신생아는 어떻을까? 네. 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의 광고를 봤더니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광고 내용에. 예, 예. 나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해주는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데 네.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신생아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면서 들어가셨습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1분 좀 정도 부탁드릴까요? 답변을 드릴게요. 다들 충분히 조치를 취하시지 않았겠어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산후조리원 같은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예. 딱 보니까 산후조리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다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문재인 후보가 손도 안 씻고 그냥 입던 옷 그대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위생복 입고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아니.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 산후조리원 관계자분들이나 그 지역의 관계를 위생 알아보니까 관계자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문제가- 지역의 민주당 의원과 관계 있는 산후조리원이었다 이렇게 좀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지역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네네. 결국 사람이 먼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네.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예, 대해서 예.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뭐 항공모함 움직이는 중에 지금 모터보트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약간 예. 당황을 했는데. 예, 예. 지금 말씀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태산같이 귀하게 여기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적어도 지난 5년 동안 예.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시장 질서에서 네. 대기업 그리고 재벌 중심 이렇게 기울어져 오는 그래서 사회 양극화가 더 국도화되는 과정이 바로 비인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것이 있었고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대화됐죠. 근데 그 줄푸세라고 우리는 박근혜 후보가 지난 2007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하셨던 얘기를 기억합니다. 네. 그 줄푸세 내용은 747 이명박 대통령이 하셨던 얘기가 똑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줄기차게 밀어붙였던 대기업 중심, 성장 중심, 그 낡은 이런 경제 인식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비정규직을 극대화시키고 또 우리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이 먼저이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우선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고요. 네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신생아들 잘 보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새누리당 쪽에 질문하실 건 없으세요? 예. 아니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으니까 궁금하지 않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전략을 그리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 분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예. 뭐 치열한 토론 끝에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뭐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예. 뭐 두 분 이야기 참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